인간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찰나들에 대해 작가들의 관점과 태도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건용 작가는 1960, 70년대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 그룹 ST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다양한 실험 미술을 전개했던 행위예술 선구자입니다. 특히 그는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신체, 그 중에서 몸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때로는 천사의 날개와 같은, 때로는 꽃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 작품들은 모두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그려진 신체 드로잉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1985년에 행해진 신체 드로잉 작업으로 한 화면에 두 번의 행위가 결합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2m 높이의 캔버스를 신체 뒤에 세워두고 팔을 몸 뒤로 뻗어 팔이 닿는 궤적만큼 계속해서 선을 그립니다. 왼쪽의 하트 모양의 선들은 캔버스를 신체 옆에 두고 팔을 돌리며 작업한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작품에는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신체가 평면을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몸과 감각이 허용하는 범위만큼, 즉 팔이 닿을 수 있는 만큼의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화면을 뒤 혹은 옆에 두고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린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내리는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신체의 흔적만 남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팽이 걸음은 이건용 작가를 가장 대표하는 퍼포먼스 중 하나입니다. 1979년 제1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이번에 보시는 2019 달팽이 걸음은 2019년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가 이 퍼포먼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작가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붉은 합판 위에 쪼그려 앉아 물감이 묻은 붓을 들고 팔을 좌우로 움직여 선을 그리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동시에 두 발은 앞서 그려진 물감선을 지우며 뒤따라갑니다. 원래는 분필로 작업을 했던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 달팽이 걸음의 흔적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달팽이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맨 끝에 작가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선을 긋는 것과 동시에 그 흔적을 지우는 회화의 상반된 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결과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결과로만 평가되는 현대사회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달팽이 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정정엽 작가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의 사회적 가치를 찾고자 했으며 민중미술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주목해왔습니다. 먼저 씨앗 얼굴 연작을 보시겠습니다. 1990년대 작가는 여성성을 담은 대상으로서의 곡식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빛깔과 하나하나의 알맹이들이 모두 씨앗이자 열매라는 점, 여성의 살림노동에 매일 접하는 식재료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직시하던 힘든 여성의 현실과는 대비되는 씨앗이 주는 풍요로움이 작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작가는 씨앗 하나하나의 생명력에 집중하며 그것을 그려냅니다. 씨앗 나다를 모두 묘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탕을 칠한 뒤 붓으로 물감을 번져 뭉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씨앗들이 서로 달랐고 작가는 이 점에서 그리는 동안 지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씨앗은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쏟아질 수도 흩어질 수도 뭉쳐서 하나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씨앗들이 나달일 때는 보잘것없는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뭉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낍니다. 광장은 이것을 보다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씨앗들은 한데 모여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 광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들은 작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한 거울 연작 9점을 2021년 수원시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거울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없는 길게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목욕탕이나 미용실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다 폐기된 거울들입니다. 작가는 여성에게 항상 친근하고 익숙한 물건인 거울이 옛 주인의 사연을 담기에 딱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없이 들여다보았을 그 거울에 담긴 사연들, 그 중에서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특이하게도 핍, 옥, 읒, 구, 저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 있는데요.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뜻이 없는 소리들입니다.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뜻이 없는 모호한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 거울을 발견했을 때 거울의 뒤쪽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뒤에서 가족들의 삶을 떠받치고 희생하지만 정작 앞으로 드러나지는 못하는 여성들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뒤편에 엄마를 앞으로 옮김으로써 어머니의 삶을 전면에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방에 댄스홀을 허하라 라는 제목은 1937년 1월 개몽잡지 삼천리에 실렸던 단원서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를 연상시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시절 자유롭게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원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정정엽 작가는 이렇듯 소외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삶, 여성의 힘을 작품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기 작가는 평소 대중문화 속에서 쉽게 소비되고 유통되는 이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을 보낸 7, 80년대의 문화는 미국과 일본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의 놀이거리가 없었던 유년 시절, TV 시청은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만화 철원 아톰과 디즈니사가 제작한 미키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같은 캐릭터들은 작가에게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다 80년대 후반 한국화단은 추상적 경향의 단색화와 사실적인 경향의 민중미술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3년 작가는 아톰의 머리와 미키마우스의 얼굴을 조합한 아톰마우스를 탄생시킵니다. 만화 같은 대중예술을 하위문화로 여기던 기성세대의 권위적 관습에 저항하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간혹 아톰마우스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팝아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작가는 본인의 작업이 하나의 장르로 고정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작가는 아톰마우스의 이미지를 가장 순수하고 기본적인 회화 방식인 페인팅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술관이나 화랑에 전시합니다. 순수미술의 수순을 그대로 밟았던 것이죠. 버블 작품에는 여러 개의 아톰마우스 이미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의 아톰마우스도 보이고 한국의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도기독의 모습도 보입니다. 버블이라는 제목처럼 한 번의 입김으로 수없이 생성되는 버블은 반복되고 쌓이면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아톰마우스 중 진짜는 어떤 것일까요? 버블은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를 뜻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던 2008년 당시 미술시장에 나타났던 버블 조짐과 과대평가된 가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가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부터 시작된 낱말들 연작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작가는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평소 적었던 메모나 인쇄물 등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재배치해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작품 속 언어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면서도 때론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에서 아미, 퍼플, DNA와 같은 단어들은 단번에 세계적인 한류 열풍의 주역 BTS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핵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북한과 같은 단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도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이 수많은 낱말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티스트 듀오 뮤인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뮤인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두 작가 김민선과 최문선의 가운데 글자 민과 문을 합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뮤인은 2001년에 결성된 이래로 사진, 영상, 웹,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을 기반으로 집단과 군중, 그리고 개인의 관계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뮤인의 뉴미디어 작품 중 하나인 오디토리움이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면 책장형 캐비넷 5개가 반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관람자로 하여금 마치 극장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각각의 층마다 펼쳐지는 40개의 그림 자극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캐비넷 안쪽에는 그들이 직접 여행을 통해 수집하거나 제작한 수십 개의 사물과 움직이는 키네틱 오브제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오브제들은 캐비넷의 불투명 아크릴판 뒤에서 조명을 받아 빛과 그림자, 움직임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어떤 주제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빛에 의해 뚜렷하게 또는 희미하게 드러나는 이 그림자들은 우리가 일련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치 인상 깊은 장면은 뚜렷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지극히 개별적인 오브제들이 굴절되고 왜곡된 모습들은 인간의 기억이 완전한 형태로 소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작위로 중첩된 이미지들은 기억의 불안정함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관람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수원시립미술관의 건축적 특징 중 하나인 사선으로 된 벽을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벽면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왜곡을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기억의 본질과 마주할 기회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